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2교시 차에 그 테크닉이 좀 오류가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한 20개 정도 매주마다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점검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환경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온라인 수업들이 어떻게 점점 되어가고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수업들의 대면 수업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 8주차에는 이제 편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9주차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팀워크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코멘트, 작품이 촬영되어야 되는 현장에 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수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간단하게 이 수업 중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이제 촬영 일정표가 나와야 되고 캐스팅도 돼야 되고 기획서나 각자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제 팀 피칭들을 이번 이제 9주차나 10주차부터 이제 서서히 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점검되어지는 진행 과정 상황, 그 다음에 코멘트들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팀 수업들을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편집에 대한 개념을 하드웨어적 접근의 편집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편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영상들에 대한 편집들은 테크닉이나 특수효과에 의존한다 보는데, 사실은 그건 기술적 측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집에 대한 개념이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는 특히 편집자들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편집자 전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편집자들이 간혹 자기가 특수효과를 잘하거나 편집을 잘하면 그 부분이 아마 자기를 케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런 주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기술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하드웨어적 접근이나 소프트웨어 접근으로 많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편집을 제2의 편집이라고, 제2의 창조, 제2의 크리에이터라고, 제2의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편집의 기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는 개념은 드라마에서의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편집도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칫 못하면 그 테크닉이나 효과만 더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들을 좀 더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편집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의 개요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긴 하죠. 네. 자, 편집의 개요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여러분들한테 편집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런 설명이죠.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디자인을 좀 바꿀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좀 바꾸면 괜찮겠어요? 좀 더 흰 걸로 한번 해봅시다. 흰 거. 와삭하게 흰 거.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로 좋겠습니다. 요거야. 이 아티스트적 생각이라서 좋습니다.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의
기술에 대한 개념의 접근 방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편집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적절한 장면들이나 엔진했던 장면들을 추려서 배제하는 과정들부터 편집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집들이 이제 편집 기사에, 우리 기사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사실 기사가 그 편집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기사라는 개념은 기술자에 대한 격언으로만 끝난다는 얘기죠.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편집을 기술적 측면에 접근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해야만 오래 간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내노하는 편집자들의 장생하는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의 편집자들이 굉장히 명성을 남겨요. 나머지 다큐멘터리 편집이나 그 이외의 일반 편집들은 기술적 측면이 접근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기계가 계속 발달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힘들을 많이 못 받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편집 기사의 개념이 아니라 감독이나 창의적인 기술자의 개념에 접근이 있다면 그분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안사가 많으신 분들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참 영화를 엄청 많이 편집했던 사람들 중에 뭐 고인표 뭐 이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독보다 더 연출적 기법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감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찍은 그 영상이나 커트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상들의 커트들이 편집자의 시점에서만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니라다 생각 들기도 하고 무책임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자기 실력들이 탄탄한 사람들이 그렇게 편집자 기사들이 욕을 한다고 그러면 감독들은 받아들이죠. 근데 비등비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연기 올라오지 않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우리가 이 영역들을 찾기냐 그러면 감독은 작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죠. 감독만큼 이 작품의 이해를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감독은 작품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만들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 각 작가와의 대한 커멘트, 또 회의를 통해서 작품이 어떻게 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작가가 감독들에게 계속 요청을 하죠. 또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듣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적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촬영 현장을 지도하고 누벼지게 됐죠. 그게 편집 감독의 역할입니다. 촬영 감독은 뭡니까? 영상에 관련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죠. 카메라의 구도, 카메라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기술적 측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당면입니다. 간혹 저는 편집 카메라맨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콘티를 만들어 줬더니 한도에 되게 불쾌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찍어서 이렇게 그대로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나도 왜 시키냐, 본인이 직접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게 일종의 자기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창의적과 크리에이트의 생각들이죠. 자, 편집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편집 기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편집 감독이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아무나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퍼레이트처럼 그냥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편집 기사가 맞는 얘기고, 편집 감독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필링과 촬영된 완성본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집의 절대적인 최고의 인력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자가 중요시 생각하는 미학적인 요소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편집의 기본이고 연출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편집자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시간적 배열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매체이기 때문에 시간적 배열이라는 개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적 배열은 뒤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정서적 리듬이에요. 정서적 리듬. 앞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시간을 타고 다니는 세상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를 가는 것은 시간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언제 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 배열입니다. 거기에 정서적 리듬은 시간과 또 별개의 개념으로 정서가 느끼는 감정의 고리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거죠. 그 감성은 또 시간과의 배열에서 참 자유롭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또 정서적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편집자, 연출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간적 배열과 정서적 리듬과 소리와 사운드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연출 잘한다는 걸 받는 게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과 소리와의 관계인데 영상과 소리와의 관계를 딱 들어보면 영상 과거 1927년도 재즈싱어라는 음성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실은 영상과 소리와의 관계가 없는 걸로 개념을 접근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경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죠. 가끔씩 우리는 영상을 틀어주지 않고 사운드만 틀었을 때 혼란이 생기죠. 뭐지? 거꾸로 영상만 나오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 의문스러워하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갖고 있다. 그런 것이 곧 편집으로서의 연기에서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촬영이나 미장센이나 조명이나 배우의 연기도 리듬이나 판타지 같은 배열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는 사람이 편집과 감독이에요. 그 점검이 어떻게 철저하게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편집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편집자를 제2의 연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출이 다 해놓으면 그 연출적인 마인드로 자, 여기서 내가 이 연출 마인드라는 얘기를 포인트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편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들에 철저하게 자유롭지 않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편집의 개요, 기술 개요의 개념은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닌 소프트웨어 접근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한 겁니다. 간혹 프리미어 프로 저도 그런 걸 잘 물어봅니다. 그거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본으로 대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잘하는 사람들이 윈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시간적 배열, 정서적 리듬, 상과 소리와 영상의 관계성을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편집자가 성공하는 편집자죠. 여러분들의 기말 작품도 그렇게 접근하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마음과 감정이입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템포와 리듬, 시간적 배열 이거를 적절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어려워요. 매번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영원한 숙제예요. 숙제.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할 정도로 숙제. 그러나 시간적 배열 정선리듬과 소리와 영상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상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법들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적 배열은 과연 무엇이냐? 시간적 배열은 뭐야? 시간적 배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배우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배열하는 그 순간 자체도 그게 시간적 배열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시간적 배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적 배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존재하죠. 내가 죽으면 그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지만 이 넓은 전 세계의 우주는 누가 어디냐? 나한테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가 있고
세계적인 미래가 있다 하더랄지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죠.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적 배열은 편집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접근에 가장 중요한 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적 배열의 기술적 측면의 접근은 인서트 것에 대한 시간의 경과의 개념의 접근이 있을 거고, 둘째는 씬과 시퀀스를 잇는 장면 전환인 광학적 기법이 있어요. 디졸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빛을 없애고 죽이고 이런 개념의 접근이 있는 거죠. 자, 인서트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인서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방가르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감을 얻었던 누벨바그에서 점프컷이 시작됐어요. 이 점프컷은 지금의 광학적 기법에서 디졸브 시간경과 이런 부분들을 점프컷들이 해결해 줬어요. 처음에는 점프컷이 나올 때는 어떠다 그랬죠? 욕했다 그랬죠? 왜 욕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나 파격적인 뉴메리 형제와 죄송합니다. 뉴메리 형제 아니죠. 장이 꼬다루에 의해 여러 영화 감독들이나 기획자들이 그걸 개발해서 만들었던 거죠. 욕 무지하게 받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문 기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움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는 구형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타락이죠.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 컷들에 대한 적응들을 누미에리 형제 누벨바그 당시 새로운 물결인 누벨바그 시절에 장이 고다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법들이 기존에 있는 기법들을 무시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 때 이 시간 생략의 경과를 위에서 말했던 신과 스쿼스 사이의 장면 전환으로 대처가 됐는데 지금은 점프 컷을 대체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야 저거 튀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법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세월이 바뀌면서 대단해졌죠. 튀는 것들에 대한 기존 컬러를 깨고 새로운 장르의 이용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서트 컷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시간 경과, 시간 생략, 빨리 잠겨드는 장면, 얼굴의 크로즈업이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클로우샷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시간 경과에 대한 자유로움과 어색함을 바로 해결해 주죠. 그게 바로 시간 경과를 만들어내는 인서트 컷 기법이나 점프 컷의 기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시간적 배열입니다. 일상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평균 80년을 삽니다. 우리의 일상을 80년 동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배열을 통해서 100분이나 120분 사이에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편집의 기술에 있어서 시간적 배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적 배열에 대한 개념의 접근은 아까는 내가 평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지금 여기서 시간적 배열은 중간에 군더더기였던 일상적인 샷들, 움직임 동작들을 바꿨던 사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곰곰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자, 롱셔트야. 걸어 올라가는 남자. 클로우샷. 계단 오르는 발. 그리고 클로우샷. 시계. 그리고 미디엄 얼굴. 그 다음에 클로우샷으로 난간을 잡고 있는 손. 그 다음에 롱셔트 다시 하면서 계단을 오는 남자. 또한 반대되는 앵글, 부감으로 잡는 남자.
클로샷 발, 미즘샷 얼굴, 그리고 시계를 클로샷 잡았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촛불, 그리고 남자 따라가면 서서히 쫓트는 이동. 어떤 것들에 대한 연출이 될까요? 은밀한 이거는 시간 경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절제한 거죠. 다 보여주면 시간의 경감, 앞에 말하는 시간의 배열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나 장면 전환을 통해서 그거를 케어해주는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실험으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클로샷 계단을 오르는 남자, 난간을 붙잡는 손, 바꾼 거죠 순서를. 그 다음에 클로저 얼굴, 롱셔트, 반쪽 올라간 남자, 카메라를 향해서 나오는 남자. 이거를 A와 B의 형태의 유형을 어떻게 배열되었는지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1번. 자, A에서는 정상적인 시간의 장면 연장에 대한 개념이죠. 바라본다, 올라간다. 전형적으로 시간 배열의 흐름에서 그 쭉 이어간 개념의 샷건이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인서트에 의해서 계속 방해되죠. 왜냐면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생략하기 위해서 인서트 것들이 살입될 때마다 사건에서 멀어지죠. 그리고 다시 주요 사건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행동은 완결되지 않는 개념을 접근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연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B에서는 인서트 것이 많이 사용되지 않죠. 왜냐면 여기는 인서트 되지 않단 말이죠. 시계 이런 거 다 인서트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앞에 보면 A는 그 시계가 나옴으로써 시간이 경계가 됐죠. 또 노인님 어떤 사람 남자가 멀리 점프컷으로 갔단 말이죠. 시계가 보여주면서 그 시간 안에 인서트 컷의 개념 접근이라고 하면 B의 경우를 보면 B의 경우는 거의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좀 보세요. 난간을 올라가는 남자, 난간을 달려오는 남자, 난간을 가는 손, 얼굴 순서대로 쭉. 근데 결국은 주요 사건으로 되돌아가고 몇 개의 인서트 커만 추가돼서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빨리, 엄청 빨리. 그리고 날카로운 인서트 컷과 앵글이 이 행동들을 속도감 있게 컷 바이 컷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뒤에 설명했지만 그거를 내적 리듬과 외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내적 리듬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게 좀 뒤에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 내적 리듬은 마음의 내점과 외적, 마음 밖의 외적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연적 기술적인 측면이죠. 내적, 내면이죠, 내면. 내적에 대한 리듬은 화면 안에서 나온 배우의 대사, 앵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미장센의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내적 리듬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빨리 치거나 뭐 빨리 하죠. 근데 외적 리듬은 뭐냐?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관계가 없어요. 롱테이크다. 그러면 외적 리듬이 누주하다. 그런데 액션처럼 컷 잡았다. 이거를 우리는 외적 리듬에 있어서 빨랐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컷수나 시간에 의해서 배열된 것들에 의해서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외적 리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잘라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때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즐기고 있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대단히 아주 내적 리듬에 대한과 외적 리듬들을 살짝 여러분들이 지켜봤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갖고 다시 이 2시간 때 다시 수업들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